안녕하세요. 2월 마지막 거래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를 치고 장중에 또 상한가 무너지기도 했지만 다시 장막판에 상한가를 밀어올린 미래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미래컴퍼니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쪽 장비 업체입니다. 근데 신규 사업으로 이 수술용, 의료용 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고 3D 센서 사업에 진출해 있습니다. 주요 고객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쪽이죠. 이 업체의 매출 구조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가 전체 매출의 93%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비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 업체의 실적은 엔드 유저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발주가 나올 때 이 수주를 받아서 지금 장비를 만들고 이를 납품하면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, 즉 고객사의 라인에 맞게 그 수율을 잡아주는 데까지, 그러니까 유지보수까지 들어가는 거죠. 그 수입이 전부입니다.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의료, 이제 이 복강경 수술 로봇이나 이것은 아직까지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죠. 하지만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은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수주가 많아서 매출 외형도 늘고 또 영업이익도 또 당기순이익도 엄청 늘어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번에 공개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빵 친 게 지금 뉴스에 나오기는 뭐 삼성전자가 이 의료용 장비 쪽, 즉 그 웨어러블 로봇 쪽에 진출하면서 이 의료 장비 쪽 또는 의료 로봇 이쪽에 관련해서 이 미래컴퍼니를 M&A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거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래컴퍼니의 오늘 상한가는 작년 실적을 뒤늦게 주가에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차세대 복강경 로봇, 수술 로봇인 레보아이라는 겁니다. 이 복강경이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 몸속을 보는 아주 작은 렌즈가 달려있는 그 카메라인데요. 이거를 구멍을 뚫어서 사람 몸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 카메라로 의사가 보면서 이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. 아주 굉장히 정밀한 움직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었던 기술력을 갖고 미래컴퍼니가 만들어낸 거죠. 이 한 대 장비가 굉장히 고가입니다.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 않죠. 왜냐면 이 정도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뭐 삼성의료원이나 현대중앙병원,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정도, 이 정도 대형 병원 아니면 이 장비 아직은 들여놓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의사들도 아직은 이 로봇 수술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하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. 아직은 시장 초기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런데도 이 미래컴퍼니에 대한 그 삼성전자의 M&A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런 새로운 신규 시장을 진출할 때 M&A를 주요한 그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표적으로 LG전자가 10년 동안 공을 들여서 자신들의 자본을 투입해서 키워왔던 자동차 전장 쪽에서 이 삼성전자는 진출한다고 선언하자마자 바로 하만이라는 이 커넥티브 카와 오디오 전문 업체를 인수해버리면서 순식간에 이 자동차 전장 쪽 1위 업체로 올라섰습니다. 한 방에. 그 LG전자 쪽의 이 전장 쪽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면서 좀 허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그도 그럴 게 LG전자는 10여 년 동안 계속 이 전장 쪽에다 야금야금 투자를 해가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사업을 키워가는데 거의 10년 만에 그 흑자를 내기도 했고 하면서 고생했는데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 진출한다고 선언하자마자 바로 그냥 M&A를 통해서 1등을 해버린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전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미래컴퍼니를 인수해서 이 의료용 로봇 쪽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돈 겁니다.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대기업, 특히 재벌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굉장히 싫어하죠.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이런 그 재벌의 이런 사업 확장이나 이런
경영할 수 있는,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벌이 너무 그 중소기업 시장까지도 치고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특히나 이제 이 미래컴퍼니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다 중소기업들인데요.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경영권을 아예 인수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2대 주주로 50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그 2대 주주로밖에 이제 지분을 차지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문어발식 그 사업 확장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도 지금 아직까지는 지분은 인수하지 않고 그 밑에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 그 사업 협력 업체로 계속 관계를 맺어가고 있죠. 그 작년 2022년 온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미래컴퍼니의 적정 주가는 한 5만 원대로 평가됩니다.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주가는 반토막이 나 있죠. 이게 전형적인 장비 업체의 주가인데요. 그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그 이 부가가치, 이 기업 가치가 결국은 그 엔드 유저의 발주에 그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주가 그 다음 해에도 계속 내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 주가가 할인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. 그래서 이제 이 미래컴퍼니는 이 수술용 로봇이나 이런 쪽 다른 산업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. 지금 당장은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가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천수답 형태의 사업 구조에서는 이 엔드 유저 쪽에서 발주가 나오지 않으면 말 그대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공백기에 이 꾸준히 매출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의료용 로봇 쪽도 진출하고 3D 센서 쪽도 진출해 가면서 새로운 그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죠. 그리고 자체적으로 미래컴퍼니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. 그래서 주가도 2만 원 이상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. 여기다가 이제 그 작년 그 주가가 절정 주가 한 5만 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한 번은 나와줄 겁니다.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의료기기용 웨어러블 로봇을 내놓을 거라고, 즉 사람이 입고 보행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는 그런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런칭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올해 1년 내내 로봇 관련된 그 주식들은 이 삼성전자의 이런 로봇 산업 진출에 대한 테마로 항상 묶여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언론에서도 꾸준히 삼성전자가 관련해서 뉴스를 내보낼 거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1년 내내 바람을 탈 가능성이 크죠. 실제로 매출도 내고 있고 실적도 내고 있는 로봇 회사라면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, 물론 미래컴퍼니는 로봇 회사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 보는 게 맞죠.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좀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저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지만 이 수술용 그 복강경 로봇을 갖고 있다는, 개발을 완료해서 이미 대형 병원에 납품하고 있다는 이 경험이 나름대로 그 M&A에 대한 가치로서 그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미래컴퍼니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